네, 이어서 모닝 인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세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세부적인 변화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뭐 전선주나 이런 거 갈 때는 막 구리나 이런 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막 가니까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코코아입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면 코코아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왜 그런지라든지 뭐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를 엮어가지고 톤당 11,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코코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선 올랐나요? 예, 일단은 올해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코아가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고 네. 사상 최고치까지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코코아 가격의 랠리가 펼쳐졌었던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네. 이제 기상의 영향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홍해 쪽에서 운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희망봉을 우회하게 되면서 이 때문에 운임비가 높아졌었던 영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은 네. 다만 중요했던 점은 이 기본적으로 공급 차질이 더 심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공급 차질을 한다면은 단순히 뭐 이제 뭐 병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은 네. 기본적인 기후대를 우리가 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곡물, 소맥, 옥수수, 대두 같은 이런 곡물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 때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엘니뇨 때는 공급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이런 소프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엘니뇨 때 공급 차질이 심화됩니다. 라니냐 때는 공급이 오히려 확대되는 영향이 나타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기후 때에 있어서 네. 워커 순환이라 해가지고 이 엘니뇨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워커 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요 작황이 코코아의 주요 생산 지역이 어디다? 인도네시아라던가 또는 코트디부아르라던가 가나 같은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엘니뇨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뭄 형태가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뭄, 네네. 맞습니다. 네. 동태평양 연안을 기준으로 동남아로 불어가는 이 바람의 이동 속도가 둔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습기가 제대로 오지 못하면서 비가 적정량이 평년보다 오지 못하다 보니 코코아 땅에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여타 농산물들과 다르게 네.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내내 파종을 하고 12개월 내내 수확을 한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작황 자체가 훨씬 더 여타 농산물보다 심각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 이 같은 피해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더 많은 상승을 갖다 나타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가뭄의 원인은 결국 환경 파괴가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와 관련해 가지고 코코아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1,000달러까지 갔던 코코아가 다시 좀 크게 좀 밀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가뭄 같은 게 뭐 해결이 된 건지 어쨌든 하락은 얼마나 나왔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코코아 가격이 최근에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지난주 때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네. 장중, 1960년 이래 장중 최대폭의 낙폭이 나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톤당 원래 11,500불 정도로 갖다가 유지했었던 코코아 가격이 지금은 거의 8,000불대 초반 내지는 8,000불선이 무너진 7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급락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같이 급락이 나왔었던 원인은 사실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해결됐다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즉 거래소 측면에서 이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코아 단에서 증거금을 갖다가 계약당 23% 이상의 어떻게 보면 증거금을 인상을 했는데 근데 코코아 가격의 상방 변동성이 높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상된 증거금은 네. 사실상 트레이더들로 하여금 이걸 갖다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포지션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에는 강제 청산 같은 이 같은 어떻게 보면 마진콜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단계적으로 급락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기술적 문제가 훨씬 더 주요하게 가격의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나고 나게 되면
코코아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코아에 대한 환경이 바뀐 건 아니니까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뭐 11,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방향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코코아 단에서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배경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후대를 좀 보자 이겁니다. 사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라니냐랑 엘니뇨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라 볼 수 있겠고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후단에서 지금까지는 엘니뇨 국면이지만은 올해 6월부터 라니냐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즉 기상이변 국면이 이제부터 란야로 전환 시에는 어떤 현상 나타난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동태평양 연안을 봐야 됩니다. 네. 동태평양 연안을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바람의 이동 세기가 평년보다 이제부터 강화되는 국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습기가 어떻게 되느냐? 즉 동남아 인근 지역으로 습기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네. 이 때문에 비의 강우량 자체가 동남아 지역의 강우량 자체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여름철부터는 강우량이 6월에서 8월 달에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네. 이를 감안한다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코코아 산지들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점점 개선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언제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올해 9월 달에 가격단에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코코아는 12개월 내내 파종하고 12개월 내내 수확을 하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은 네. 메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월에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생육 기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코코아 열매 자체가 점점 자라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죠.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국면이 9월과 그리고 10월 달이기 때문에 네. 이를 감안하면은 라니냐가 발생했었던 국면이 파종 기간이고 그리고 생육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난 수확 기간인 9월에서부터 10월 달부터는 결국 공급 가이던스가 점점 다시 또 상향 조정되면서 가격단에서는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는 코코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이런 모든 소프트 자산이 비슷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단에서도 로부스타 커피의 최대 산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고 네. 이 지역도 결국 라니냐 때는 강우량이 높아진다라 볼 수 있겠고 서아프리카 지역인 가나랑 코트디부아르도 마찬가지로 워커 순환이 다시 또 영향을 갖다 받게 되면서 작황이 좋아진다라 볼 수 있는데 인도 같은 원당 최대 산지도 마찬가지로 라니냐에서 몬순이 다시 또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작황 개선 가능성 이렇게 본다면은 코코아나 원당 커피 같은 애들은 빠지고 반대급부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이를 원료로 삼아서 가공하는 기업들인 초콜릿이라던가 또는 네. 음료라던가 네. 또는 커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성을 따라 우리가 내년까지를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가뭄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유입이 뭐 비라든지 이런 것도 유입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면 이렇게 11,000달러까지 갔다가 8,000달러까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급등락 장세가 어떤 이렇게 일시적인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저는 어쨌든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을 갖다 훨씬 더 충실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회과학 측면, 즉 애널리스트들의 입이라던가 이런 것에 많이 주목한다면은 그렇죠. 예. 결국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산이고 지역별로 주요 산지가 편차가 발생하고 네. 즉 계절성도 존재하고 기상이변에 의한 영향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 측면이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 본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상이변의 반복적인 순환 주기를 갖다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시장을 갖다 접근한다면은 이 같은 반복 주기에 있어서의 가격에 있어서 해지 측면도 우리가 유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반복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사이클을 잘 같이 타주게 되면은 수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하반기 쪽 되면은 조금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까지 조금 나아져 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지금 재고 상황이라든지 이쪽 섹터에 대한 전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로부스타 커피도 그렇고 아라비카 커피도 그렇고 코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고 단에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금이야 좀 가격단에서는 반등할 구간이 이제 좀 더 우세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도 여전히 낮고요. 다만 우리가 9월, 10월부터는 재고가 다시 또 재증가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더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9월부터 10월 달에 작황이 개선되는 부분을 실제 수확량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고 이 수확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란니아 임팩트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재고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점진적 개선되는 그림. 특히나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이를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은 좀 더 재고단에서는 지금의 낮은 레벨의 이제 좀 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그림이지만은 앞으로는 개선되는 그림으로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실물 상품, 이런 쪽으로 해서 코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또 원자재 쪽으로 또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구리랑 알루미늄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구리라던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군요. 지금의 구리 가격이 이제 가격 자체가 반등했었던 즉 연초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네.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사실 주석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모든 산업금속들이 가격이 다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실 수요보다는 네. 감산의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 즉 무리하게 가동을 갖다 2022년 때 생산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에 돌렸던 기업들이 결국 폐광이 이루어지면서 전광단의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네. 이 때문에 재련 기업들은 마진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네. 중국도 그렇고 국내의 재련 기업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감산을 불가피하게 선언하는 그림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때문에 가격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즉 여기까지는 공급적인 측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좀 더 수요적인 측면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이제 넘겨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동성 베팅이죠. 산업금속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실물 자산이고 경기를 갖다 순환하는 자산이고 그 경기를 자극하는 건 결국 유동성도 일정가량 영향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페드만 바라본 사이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페드조차도 QT를 갖다가 좀 완화하는 그림으로 가졌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플레이 단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결국 구리하면은 데이터 센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력의 가장 큰 네, 수반되는 메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단에서는 우리가 1메가와트급당 27톤 이상의 구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맥킨지의 전망을 갖다 근거로 삼다면은 2026년에는 전체 구리 수요비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현재는 0.8%지만 3%로 2030년에는 10%로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를 감안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도 자극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리사이클링 메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타이트한 광산 상황에서 투자가 부족했었던 광산 상황에서 공급단에서 여전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최소 못해도 2027년까지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의 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저는 구리가 더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네. 구리의 방향성 양호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여전히 구리도 중요하고 구리의 방향성도 양호하고 톤당 12,000달러까지도 여전히 우세하겠지만은 네.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좀 더 차라리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루미늄 쪽으로 어떤 맞습니다. 구리보다 좀 더 매력 포인트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네.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알루미늄 전력과 대체제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모든 원자재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합니다. 휘발유를 대체하는 게 원당과 옥수수 같은 예. 바이오 에탄올처럼 구리는 수요차별로 상이하지만은 결국 알루미늄의 일부가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전이나 전자제기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단에 들어가는 구리선이 네. 알루미늄 선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가격이 비싸면은 가공기업들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대체가 불가능은 아니고 전체 구리 수요비 중에서 고순도 구리가 필요한 산업은 사실 30%에서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군들은 결국 수요가 이탈이 발생한다면은 결국 알루미늄이 대부분 대체의 수요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가격입니다. 네. 결국 모든 산업금속은 다른 원자재들보다 특징적인 거는 전력 없으면 절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북반구 지역이 건조해져요. 겨울철에. 그리고 겨울철에 건조해지게 되면은 남방 수요가 엘니뇨 때와 다르게 더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남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 가격을 자극하고 전력원은 뭐랑 동행한다? 석탄과 천연가스랑 동행합니다. 전력으로 뭘 만든다? 바로 산업금속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전체 산업금속의 생산 이 전력 소비량 중에서 가장 전력 소비량이 많은 게 알루미늄이고 네. 그 다음으로가 바로 리튬과 니켈 순서입니다. 아하. 구리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많이 먹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낮았던 구간과 달리 높았던 구간에는 구리보다 알루미늄이나 리튬 같은 애들이 상대 성과가 훨씬 더 강해졌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구리 방향성 긍정적이지만은 구리를 비중을 뭔가 더 지금부터 늘리기보다는 네. 우리는 포트단에서 알파를 추구한다면은 오히려 알루미늄 같은 여타 산업금속의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오늘 명쾌합니다. 이 코코아부터 우리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의 관계, 정말 핵심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자,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